저는 덜 덕후 아나운서 원기범이고요. 왕 덕후 소개해 드립니다. 성균관대학교 박인권 교수님이세요.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현대문학의 초청으로 네이버 라이브 방송을 했잖아요. 아주 특별한 경험을 했죠? 맞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저희가 첫 녹음이라서 지금에야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맞아요. 그때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해 주셨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정말 네. 감사드리고요. 네. 이게 저희가 이제 팟캐스트는 음성만 듣는 건데 이제 얼굴까지 보여 드리게 돼서 그러니까요. 예. 대부분 마음씨들이 좋으세요. 얼굴 보니까 아이고. 더 좋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에, 그러게. 그렇지 않게 느끼셨어도 좋게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맞습니다. 사실 현대문학에서 참 새로운 시도를 한 거잖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네. 예. 그리고 히가시노 게이고 그 책을 19권이든가요? 19권을 네. 낸 출판사니까 엄청난 맞습니다. 거죠. 예, 엄청나고 또 이렇게 새로운 시도를 계속 한다는 게 이제 독자들하고 소통하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요. 예, 예.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기분 좋은 또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맞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그때 함께 해주신 모든 애청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예. 그날 또 뭐 해외에서도 많이 봐주셨잖아요. 아유, 그 일본에서도 모시고 하여간 깜짝 놀랐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자, 오늘 또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을 할 텐데 어떤 작품인가요? 예. 지난번 소개해 드린 대로 네, 히가시노 게이고 작가로 돌아와서요. 네. 저희가 오사카 소년 탐정단이라는 그 작품인데요. 이걸 아직도 안 다뤘다는 게 더 충격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네. 다들 그 댓글에서도 네. 아니 이걸 이거를 안 다루지 했냐. 않았냐고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재밌었는데.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지금 5년 가까이 하다 보니 이제 교수님도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어요. 이해하셔야 됩니다. 맞아요. 제가 안 다뤘더라고요, 이거를. 오늘 오사카 소년 탐정단 오늘 예. 일반 편이고 다음 시간에 스포일러 버전이 나가게 되는 예, 거죠. 맞습니다. 예. 스포일러는 이게 어차피 뭐 연작 단편집이니까 그중에 한 편만 소개를 해 드리는 거고요. 예. 세 번째 단편 한 편만 예.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해요. 이 이 작품이 상당히 좀 특이하죠. 예, 예. 특이합니다. 일단 소개를 해 주시죠. 제목도 약간 특이한데 네. 사실 일본 제목으로는 그 오사카가 그 대판이라 그러나요? 우리나라 발음으로 하면은. 예. 그렇죠. 한자로는 그렇게 예, 쓰죠. 네. 그러죠. 근데 랑화라는 한자를 썼어요. 랑화. 예, 랑화. 그걸 아. 인제 일본 발음으로는 나니와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이 원래 제목은 나니와 소년 탐정단이로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 우리나라 제목으로 바뀌면서 네. 오사카로 바뀌었는데 근데 훨씬 이 정감이 있는데요, 오사카 소년 탐정단이. 근데 또 일본에서는 나니와가 정감이 있다 그럴 거예요. 그래요? 뭐냐면은 이 뜻이 뭐냐면은 네네. 옛날 지명이에요. 오사카로 바뀌기 전에. 그래요? 예. 저도 이거 하면서 처음 알았는데 몰랐네요.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네. 일본에서는 나니와 소년탐정단으로 이제 읽혀야 될 어, 거고 예. 뭐 또 서울을 예전에 한양이라고 했던 것처럼. 맞습니다. 예. 딱 그겁니다. 예. 네. 그리고 또 이 드라마로 만들어졌는데 네. 그 드라마도 나니와 소년탐정단으로 해 가지고 음, 있기 때문에 네. 일본에서는 나니와가 더 이제 익숙한 그 발음 같아요. 네. 우리도 뭐 영화 같은 거 보면 무슨 경성 뭐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있는데 맞습니다. 딱 근데 그거예요. 그거는 예. 시대적 배경이 그런 거잖아요. 근데 예. 이 작품은 시대적 배경이 그 오사카로 불리기 이전의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아니죠. 그냥 뭐 오사카인데도 예스럽게 이름을 쓰려고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우리도 그러네요. 뭐 한양 뭐 이렇게 이름 붙이는 것 뭐 해 자체가. 가지고 있죠. 예. 네. 맞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이게 좀 이제 특이한데 네. 일단 그 단편집이고요. 음. 그 5 편의 연작 단편집이죠. 네. 그러니까 주인공은 같고 뭐 각각의 다른 스토리가 인제 있는 단편집이고요. 네. 예, 특히 주인공이 무슨 살인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주로 네. 주인공이 그 형사나 뭐 이런 사람이 아니고 음. 초등학교의 젊은 여자 선생님이에요. 신호부. 예, 신호부 선생님. 네. 아주 말괄량이 천방지축 선생님입니다. 음. 그 25 살의 아주 젊은 여자 선생님이고 네. 그리고 학생들도 주인공들이에요. 초등학생들이에요. 음음. 그래 가지고 아주 좀 특이하죠. 같이 그래서 소년 탐정단인 거죠?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같이 인제 살인 사건을 해결하는데 물론 그 형사도 나와요. 예. 형사도 나오는데 형사 이야기도 뭐 나오고 뭐 연애 얘기도 좀 나오고 하여간 음. 재밌습니다. 아주. 네. 코믹해요. 일단 음. 코믹하고 그리고 그 소설의 배경이 이제 오사카잖아요. 네.
근데 이 히가시노 게이고의 고향이잖아요. 그 교수님 그 가족들과 오사카 여행 가셨다가 가족들을 내팽개치고 히가시노 맞아요. 게이고에 모교를 가시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 얘기도 조금 이따 살짝 나오는데 네, 좋아요. 어쨌거나 이 히가시노 게이고의 고향을 배경으로 한 작품이기 때문에 음, 아주 특별하게 작가가 이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책 띠지에도 이렇게 쓰여 있어요. 히가시노 게이고의 추억이 어린 고향 오사카를 무대로 펼쳐지는 웃음과 눈물, 재미와 감동의 미스터리 활극. 예, 이렇게 뭐 하여간 재미있습니다. 그러게요. 일본에서는 상당히 예전에 나온 책이에요. 정말 초창기 작품이고요. 네. 1988년 12월에 나왔으니까 와 아우, 정말 완전 어릴 때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 작가 데뷔 3년째 되는 네. 때니까 3년 음. 4년째 되는 때니까 이게 몇 번째 작품이죠, 그럼? 이게 93번째 작품 중에 8번째 작품이에요. 예, 93권 중에 8번째니까 뭐 완전 초창기 작품이군요. 네. 완전 초초창기입니다. 그리고 일본 출간일은 하나를 더 표시를 해 놓으셨네요. 이건 예, 뭐죠? 이게 뭐냐면은 예. 그 한국에도 이제 그 번역이 됐는데 네. 이 작품이 단편으로 모아서 이제 책이 나왔는데 네. 상당히 인기가 있었어요. 음.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왜 후속작 안 내느냐 막 음음. 이제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 또 후속작을 한 5년 있다가 네. 그래서 1993년 12월에 딱 5년 있다가 아. 신호부 선생님 안녕이라는 걸로 이건 후속작이로군요. 후속작입니다. 네. 예. 비슷해요. 이것도 연작 단편집이고 음음.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했고 우리 출간일은 언젠가요? 우리나라는 오사카 소년 탐정단은 2015년 2월에 나왔고요. 네. 신호부 선생님 안녕은 2015년 같은 해 8월 달에 연달아서 어. 나왔어요. 번역은 같은 분이 하셨나요? 예, 같은 분이 김난주 번역가께서 하셨고요. 김난주 선생님. 뭐 예, 아주 저희 청취자들 그럼요. 가운데는 유명 네, 인물이시죠. 맞습니다. 이 주인공이 특별하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소개를 좀 해 주시면 더 좋겠어요. 예, 뭐 읽으신 분들은 다 이제 알 텐데 그 다케우치 시노부라는 이름이고요. 음. 이제 25세고 결혼은 하지 않았고 그 어릴 적 꿈이 이제 교사였는데 교사가 됐어요. 네. 그래서 오사카의 오지 초등학교라는 곳에 이제 6학년 5반 담임을 맡게 됐고요. 네. 또 무슨 소프트볼 4번 타자예요. 이거 저 활성화돼 있죠, 일본에는. 예, 여자 활성화돼 있죠. 소프트볼. 예. 그러니까 아주 뭐 또 미인이고 음. 뭐 발 빠르고 음. 하여간 뭐 이 추격전이 자주 나와요. 아주 잘 여성 쫓아가는군요. 예, 맞아요. 아주 음. 말괄량이 타입고요. 예. 그리고 뭐 제자들하고도 아주 터놓고 지내는 화끈한 성격, 뭐 음. 다정다감하고 추리력과 관찰력도 뛰어나고요. 네. 하여튼 쿨한 성격이에요. 예. 근데 이게 웃긴 게 소설 속에 먹는 얘기가 자주 나오는데 네. 이 먹는 것에 약해요. 아, 단점이 그래서 있군요. 단점이 아주 그 작가가 웃긴 장치로 이제 사용을 하는데 네. 뭘 싫다고 안 해 그랬다가도 음. 뭐 맛있는 먹을 거 뭐 주면 또 타코야끼가 있는데 그러면은 예. 그러면은 좀 해 해볼까? 볼까 이제 이렇게. 아주 그 웃기고 솔직하네요. 굉장히 솔직하고 쿨한 성격이고 네. 그 장난꾸러기 제자들과 아주 팀을 이뤄서 아주 뭐 좌충우돌 사건 현장을 아주 뛰어다니고 음. 뭐 그렇게 재미있고 그래서 이 그 신호부 선생의 캐릭터를 이 독자들이 굉장히 그 사랑스럽게 아. 이제 여기고 좋아하게 되죠. 그 네. 재미있는 캐릭터입니다. 아우, 그러면은 지금은 연세가 꽤 예순 가까우시 은퇴하실 때가 되면 예. 그래도 몇 년 남으셨을 거예요, 아마. 아 그럴까요? 결혼을 하셨나 모르겠네. 아 웃기네요. 오늘은 그러면 오사카 소년 탐정단만 하시는 거죠? 신호부 선생님 안녕 말고. 그건 아니고요. 예. 네네. 그러면 오사카 소년 탐정단 이게 연작 소설인데 총 몇 편이 들어가 있죠? 이게 5개의 5편이라고 에피소드로 그러셨죠? 예, 예. 이루어졌어요. 예. 그중에 하나는 이제 다음 시간에 저희가 스포일러 버전으로 함께 하게 될 텐데 예. 그거는 이 책을 읽지 않으셔서 들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 뭐 편밖에 안 한 편 되는 거 갖고. 정도니까 예. 예, 괜찮을 것 그리고 또 같아요. 좋아하는 분들은 벌써 많이들 읽으셨을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자, 그럼 5 편이 좀 들어가 있는데 간단하게나마 줄거리를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첫 번째 단편 신호부 선생님의 추리에서는 신호부 선생님이 이제 처음 등장하고요. 어느 날 학생 한 명이 결석을 해요.
이유가 아버지가 지난밤 살해되었다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신호부 선생은 자신의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직접 사건 해결에 나서게 됩니다. 게다가 자기 반의 학생들도 신호부 선생을 돕게 돼요. 스토리의 내용이, 여기서 이제 스포일러기 때문에 말씀은 안 드리는데, 스토리의 내용이 실제로 있었다 해도 무방할 범죄 이야기이고, 그 수수께끼의 열쇠가 되는 것이 타코야끼입니다. 어, 그래서 선생님이 좀 오사카의 약한. 음식이죠. 네. 예, 오사카의 또 음식이고, 음, 그 타코야끼라는 것이 아주 흥미롭고요. 네. 두 번째는 신호부 선생님과 집 없는 아이인데, 달리기의 명수인 날치기 소년이 등장을 해요. 음, 그 신호부 선생의 제자의 그 게임 CD를 이렇게 사갖고 나오는데 네. 훔쳐갖고 막 도망가고 그래요. 와, 근데 옛날 얘기네요. 게임 예, CD라니. 옛날 얘기 여기 보면은 너무 옛날 삐삐 얘기 나오고 삐삐 얘기 다음 시간 그 어, 스포일러 편에 삐삐가 있나요? 있었나요? 80년대 후반에? 있었더라고요. 어, 저도 깜짝 놀랐는데 저만 없었나 보네요. 88년도니까 상당히 오래됐는데 삐삐가 있었더라고. 예? 그러게요. 그럼 가면 몇 년, 30년 전인 거잖아요. 30, 그러게요. 33년 전. 예, 삐삐가 있었구나. 있었더라고요. 깜짝 네. 놀랐어요. 예? 믿고 넘어가죠. 근데 이 제자가 이 대페이라는 제자가 있는데 네. 그 소년에게 날치기를 당해요. 이 신호부 선생님이 발벗고 나섭니다. 네. 근데 하도 얘가 빨라가지고 이 신호부 선생님도 한 달리기 하는데 아, 따돌려 버려요. 예. 근데 이제 형사가 한 명 신도 형사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신도 형사와 또 만나가지고 이 신호부 선생이 오코노미야키를 먹고 있어요. 아, 먹는 걸 진짜 좋아하시네. 정말 좋아요. 오코노미야키도 오사카 또 명물 음식이고 이게 무슨 뭐 전 비슷한 거 뭐 이런 것 같아요 보니까. 아, 네. 근데 이 사건 해결에 이제 실마리를 막 발견해 나갑니다. 재밌겠네. 그리고 예. 세 번째 단편 이게 신호부 선생님의 맞선인데 네. 요거를 다음 시간에 이제 스포일러 편 스포일러. 예, 신호부 선생님의 맞선 기대해 주십시오. 예, 요거 간단하게 그냥 예, 넘어갈까요? 넘어갈까요? 그냥 예, 넘어가시죠.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예, 예. 다음 주에 그러니까 신도 형사가 신호부 선생님을 좋아하고 있는데 그 연적이 좀 등장을 한다 이 연적이요. 말씀이잖아요. 혼마라는 이름의 혼마. 연적이 등장해요. 아, 알겠습니다. 예. 자, 네 번째 작품. 신호부 선생님의 크리스마스인데 어, 여기 놀랍게도 이제 이과적인 요소가 등장을 하는데 네. 그 UFO가 등장을 해요. UFO. 예. 이게 이과적인 게 아니라 문과적인 거 아닌가요? 이과적인 거 상상해적이니까. 안 믿잖아요. 아, 그러네. 보여야 이 믿지. 문과가 맞네, 문과가. 예. 그 정체, UFO 정체를 알아내기 위해서 아주 동분서주하는 6학년 5반 아이들이 이제 완전히 오사카 소년 탐정단 같은데 네. 이 여자의 시신이 하나 발견이 되는데 네. 오른손잡이인데 자살한 것 같아요. 근데 오른손잡이인데 오른쪽 손목을 그었어요. 이거 긋고 죽었어요. 쉽지 않은 일인데. 그러니까 좀 이상해요. 또 네. 근데 희한하게 또 전혀 다른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 네. 크리스마스 케이크 속에서 네. 이 흉기가 나와요. 아우, 이 끔찍하다. 여자가 자살한 그 흉기가? 것 같은 흉기가. 어, 와, 이게 전혀 두 개가 매치가 안 되는데 그러네요. 그 진상이 뭔지 아주 궁금하게 만들어줘요. 야, 이걸로 바꿀까요? 이거 재밌겠는데. 아,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네. 그거 바꿀까 얘기하시니까 예. 사실은 제가 더 뭐 이것도 그렇고 네. 요 다음 것도 그렇고 궁금하게 만들어주는 게 있는데 네. 그 항상 저 번역 도와주시는 네. 세일러 마스님이 네, 계시거든요. 세일러 말씀님 늘 근데 감사의 마음을 요 담고 있죠. 작품 그 작가 후기도 번역을 도와주시면서 아, 교수님 이게 하도 밝고 아주 명랑한 그 어떤 분위기니까 네. 단편 하나 밝고 명랑한 걸로 이번에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제안을 주셨어요. 그럼 우리 거의 제작진 수준이시네. 맞아요. 아이고, 참. 그래가지고 세일러 제가 또 말씀 아직 뵌 적이 없어요, 저는. 저는 이제 번역 때문에 그리고 네. 또 우리 독서 토론 모임에 나오시는 분이라 근데 이것도 지금 아주 잘 뭐 못하시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못하고 네. 있죠. 요거 좀 정리되면 함께 만나시죠. 예. 저도 꼭 끼워주세요, 이제. 그러니까요. 예, 아주 재밌는 모임인데. 네, 그렇구나. 그런 또 스토리가 있었군요. 예. 어쨌건 그럼 다음 시간에는 신호부 선생님의 맞선 예. 보내드릴 거고요. 조금 아주 밝은 걸로 골랐습니다. 좋습니다. 네. 다섯 번째 작품 어떤 건가요? 예. 신호부 선생님의 은혜.
인데 이제 마지막 편인데 네. 6학년 5반 졸업식을 앞두고 기이한 사건이 발생을 해요. 데페이르가라는 제자가 사는 빌라에서 생긴 일로 사건이 시작하는데요. 네. 빌라에 사는 주부가 베란다에서 빨래 이불을 걷다가 음. 떨어졌어요. 아이고. 뭐 빨래 널다 뭐 걷다 떨어지는 사건 가끔 일어나더라고요. 네. 크게 다쳤어요. 음. 그리고 또 뭐 경찰서로 이제 배경이 넘어가서 젊은 여성이 살해당한 사건이 접수가 돼요. 네. 이 언뜻 사고로밖에 보이지 않는 주부의 베란다 추락 사건의 진실도 뭐가 있어요. 그리고 음. 형사들을 진땀나게 하는 젊은 여성 살해 사건이 이렇게 연결이 돼요. 네. 연결이. 그래서 이거를 이제 추적하는 이야기인데 이게 이 마음만 먹으면 장편이 될 수도 있는 아주 테마였고요. 어. 베란다 추락 사고의 트릭도 아주 일품입니다. 네. 이게 뭐 더 얘기하면 이제 스포일러니까 음. 말씀을 이제 안 드리는데 아주 밀실 살인 같은 그런 어. 아주 그 트릭이 이제 재미가 있고요. 이걸로 할 걸 그랬나? 요것도 재밌다니까요. 아니, 이거 하나하나 듣다 보니까 이걸 할 걸 그랬나? 다 그런 생각 드시죠? 예. 그러게요. 이거 맞아요. 언젠가는요, 좀 시간이 지나서 이런 것도 하나씩 중간에 넣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그럼요. 방송 저희가 이 중간중간에. 평생 방송할 거기 때문에 네. 이거 뭐 틀림없이 네. 그래서 하나하나 이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평생 방송이라는 건 히가시노 게이고 작가가 계속 또 작품을 써 주셔야 되고, 예. 그다음에 이 비슷한 수준의, 그러니까 아주 좋은 수준의, 높은 수준의 그 작품들, 다른 작가들이라도 저희가 계속 소개를 해 드려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럼요. 네. 오사카 소년 탐정단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 이 작품이 2차례나 드라마로 만들어졌다고요? 예, 2000년에 NHK에서 만들어졌고요. 네. 그리고 2012년에 TBS에서 만들어졌는데 아, 방송사가 달랐군요. 예. 예, 달랐습니다. 2번 이제 TV 드라마로 만들어졌고, 예. 예. TBS에서 방영된 2012년 드라마가 아주 인기가 있었는데 이것도 벌써 10년 전이에요. 그러네요, 벌써. 예. 네. 제가 그 2000년 거는 보질 못했고 네. 2012년 TBS에서 만들어진 거를 봤는데요. 그 여자 주인공이 되게 미인이었죠. 예. 선생님 다 아니, 선생님이래. 뭐 교수님은 다 아, 미인이라고 하시니까. 아, 덮어놓고 미인이라고 하시니까 그냥 그러시구나. 그냥 찔러본 거지. 사실은 아주 미인은 또 아니에요. 아, 그래요? 아주 인기 배우인데. 아, 잘못 찔렀네. 아니, 저는 아주 이쁘게 보이던데. 아, 예, 교수님한테는 그렇죠. 예, 세일러 마스님은 뭐 그렇게 이쁜 얼굴은 아닌데 뭐 그렇게 세일러 하시더라고. 마스님이 여성이시죠. 예. 그 여성분한테 다른 여자 얘기를 하시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세일러 마스님 드라마도 정말 아주 아, 좋은 것 그러세요. 같아요. 근데 제가 일본어를 잘하시니까 유리한 점이 많으시겠어요. 맞아요. 예, 맞아요. 예. 네. 근데 이 타베 미카코라는 여자 배우가 이제 신호부 선생님으로 나와요. 네. 그래가지고 다부 미화자네요. 그러네요. 예. 네. 12부작인데 네. 이게 꽤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고요. 잠깐 이 타베 미카코라는 배우가 워낙 유명해서 미인인데? 그러니까 지금 미인인데 검색해 봤거든요. 네. 근데 뭐 또 이렇게 알겠습니다. 드라마에 나올 때 보면은 그렇게 네. 미인 같지는 또 여긴 또 왈가닥처럼 나와서 예, 맞아요. 예. 예. 그래서 이게 1981년생이고 아주 잘 나가는 그 배우 중 한 명인데요. 네. 나이가 이제 꽤 됐죠. 그러니까 몇 살인가요? 40살이 81년생은 넘었으니까. 40 넘었죠. 예. 그렇죠. 근데 2019년에 좀 늦게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고 2020년에 조연한 TBS 드라마가 있는데 이게 아주 대박을 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꽤나 여자 주인공으로서는 나이가 좀 있는 편인데 네. 남자 가정부를 원해. 원해? 뭐 이런 물음표네. 예. 네. 근데 이게 아주 일본에서 평균 시청률 15%를 넘겼으니까. 아, 그렇군요. 예, 엄청나게 인기가 아직까지 있는 배우이고요. 나니와 소년 탐정단 이 드라마는 12부작이었고 원작에 충실했는데 또 TV 드라마라는 특성상 원작과는 다른 부분도 꽤 있었고요. 네. 이게 소설하고 또 다르면서 좀 좋은 부분이 오사카의 거리와 골목, 시장 등을 그걸 배경으로 또 해서 눈으로 볼 수가 있네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아주 보는 재미가 꽤 컸고요. 네. 신참형사 신도인데
네. 이 코이케 테페이라는 배우가 나오는데 음. 아주 잘생겼어요. 네. 아주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 아니 잘생겼고 극 중에 그 제자 중에 한 명의 태페이가 있잖아요. 잠깐 있어봐. 제가 잘못 적었나? 네. 태페이가 그러게. 있는데 이 코이케. 똑같은 이름이 아닐 것 같은데. 아니 뭐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는데 네. 뭐 한 아닐 것 사람만 써야 같아요. 되는 이름인데. 모르겠어요. 한번 이거 네. 찾아봐야 됩니다. 하여간 네. 코이케라는 그 배우인데 그렇군요. 아주 잘생겼고 네. 여기 코이케 재밌는 게 테페이 맞습니다. 이 인물이 맞나요? 있는 인물입니다. 예. 와, 그러면 이름이 그 소설 속의 그럼요. 학생 주인공 이름하고 똑같은 놈인데. 그렇죠. 근데 뭐 너무 한자까지 신기한데. 다 갔는지 모르겠어요, 같은지는. 어쨌건 신기하네. 또 이런 걸 또 찾아내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아, 그러네. 저는 이거 대본 쓰면서도 그걸 몰랐네. 이 저 작품집 뒤에 특별한 뭐 작가 해설이 실려 있다고요? 예. 그 뭐 누가 너무너무 유명한 작가인 그 미야베 미유키의 해설이 아 실려 있어요. 요것도 좋아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미미 여사라고 하더만요. 미미 여사의 해설이 네. 실려 있는데 네. 이게 사실 91년 이제 88년도에 단행본이 나오고 네. 91년에 문고본으로 나올 때 보통 해설이 실리거든요. 어. 근데 이때만 해도 히가시노 게이고가 그렇게 유명한 작가가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아 그렇겠죠. 그 당시에. 무명이었는데 아주 네. 미미 여사가 미미 여사는 이때 아마 꽤 유명했을 것 같은데. 어. 네, 이때. 근데 그 유명했으니까 뭐 이렇게 해설을 그러겠죠. 예, 썼겠죠. 해설이 이제 실려 있는데 네. 해설 제목이 얼마나 멋지냐면요. 네. 간사이 사람. 간사이가 그 관서. 관서, 예. 오사카 지역 그쪽을 네, 얘기하는 네. 거죠. 예. 간사이 사람 그 불가사의한 매력. 어. 아주 멋진데 그러네요. 그 아주 좋은 해설이 실려 있어요. 한번 소개해 주시죠. 나는 이 시노부 선생님 시리즈를 무척 좋아한다. 작가 히가시노 게이고의 작품 중에서도 단연 좋아한다. 이렇게 미야베 미유키는 고백하면서 이 소설의 배경이 되는 오사카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한다. 오사카는 다르다. 오사카는 도시로 진화하면서도 고집스럽게 오사카로 존재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도쿄가 벽지에 불과했을 때부터 문화도시였던 오사카의 강점일 것이다. 도시의 기계가 차원이 다르다. 그런 도시와 피와 살을 나눈 작가가 개성이 풍부하고 골격이 탄탄한 소설을 쓰지 않을 리 없다. 그리고 이 소설을 쓴 히가시노 게이고 씨도 그런 작가의 한 사람이다. 예. 네. 여자 목소리를 좀 흉내 내보려고 했는데 아유, 실패했네요. 좋습니다. 네. 네. 오사카는 뭐 일본에서도 아주 특별한 도시죠. 예. 뭐 이 얘기는 제가 오사카 갔다 온 얘기 뭐 이런 거 할 때 네. 많이 한 것 같으니까요. 뭐 네.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래요. 그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예. 그 하나만 더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 소설에 그 시노부 선생님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걸 오지 초등학교라고 하셨던가요? 예. 이게 아주 재밌는데 네. 그 오지 초등학교는 그 이제 대로소학교 뭐 아, 이렇게 한자로는 나오는데 대로군요. 한자로 큰길, 예. 큰길 예예. 소학교. 예. 대로소학교인데 이게 이 제가 한번 혹시나 해가지고 네. 한번 구글이나 뭐 네이버나 이런 데다 한번 찾아봤는데 네. 이 진짜로 있더라고요, 이 학교가. 그건 그냥 이름만 같은 게 아닐까요? 이름만 오사카에 같은데요. 있나요, 실제로? 또 오사카보다 아주 멀진 않아. 오사카에서 제가 아, 보니까 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인가? 그럼 제가 근데 봤을 때는 네. 글쎄요. 뭐 비슷한 초등학교 얼마나 많겠어요, 일본에. 근데 뭐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도 그런데. 진짜 예. 있는 학교명은 사용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어, 또 사용을 했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또 추리를 해보자면 이 예. 소설이 나온 다음에 초등학교가 새로 만들어졌을 수도 있고요. 아니, 그래서 또 찾아봤는데 네. 이 그렇지 학교가 않아요? 1890 몇 년도인가 와, 80 몇 년도인가 저 교수님한테 또 졌네, 또 졌어. 그걸 또 실제로 몇 년도에 만들어졌니까지 궁금해서 보셨을 거라고는 저도 상상도 못했어요. 그래서 혹시 그 소설 나온 다음에 생겼나 해가지고 이제 아, 봤는데 아니고. 근데 우리 요거 하나는 소개는 해드릴 것 같아요. 시간이 네네. 갔어도 네. 히가시노 게이고가 이 작품 관련해서 이제 인터뷰한 거. 어. 요거 세일러 마스님이 도와주셨기 아, 때문에. 이건 해야지. 그러면 해야죠. 아, 그러니까. 여기 있었군요. 야성시대에 실렸던 거. 예. 예. 자, 이번엔 히가시노 게이고 목소리로 좀 해보겠습니다. 단편 소설을 연작하기 위한 새로운 캐릭터를 만들어 보자는 제의가 고단샤 출판사로부터 있었어요. 뭐 여러 가지 떠올려 봤지만 도무지 생각이 안 나더군요. 둘째 누나가
오사카에서 초등학교 선생님을 하고 있어서 소재가 떨어질 일은 없겠지 하는 생각에 초등학교 교사인 시노부라는 인물을 만들었어요. 일단은 현재 설정이지만 제 어린 시절의 마을 모습이나 그 마을에 있을 법한 아주머니들을 추억을 하면서 썼습니다. 사실 무대가 된 초등학교도 제가 졸업한 학교명을 한 글자만 바꾼 겁니다. 오사카 사투리를 소설에서 사용하는 것도 처음이라서 쓰는 것이 참 즐거웠습니다. 의외로 평도 좋아서 결국엔 책 한 권 분량의 연작 소설이 되었습니다. 후에 속편까지 쓰게 되지만 당시엔 이런 일이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예. 네. 오사카 이- 이야기가 근데, 나오죠. 그러니까 둘째 누님이 초등학교 교사였군요. 예, 교사셨어요. 네. 그리고 한 글자만 바꿨다니까 그러니까 예. 실제로 이 학교를 나오신 건 아니고. 그러니까. 예. 네. 재밌네요. 세일러 말스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가만히 있자. 끝으로 이제 예. 오사카 소년 탐정단 교수님 총평 좀 해주시고 맺겠습니다. 이 작품은 말 그대로 너무 진지하지 않게 아주 가볍게 머리 식히고 싶을 때 읽으면 딱 좋은 연작 단편집이고요. 주로 이제 히가시노 게이고는 장편에서는 아주 진중하고 네. 깊게 빠져드는 소설을 주로 쓰고요. 네. 단편에서는 블랙 유머라든지 아주 코믹 추리 등 조금은 가볍게 다루는 것 같아요. 이 오사카 소년 탐정단도 아주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연작 단편집입니다. 그러게요. 이게 단편은 좀 가벼운 마음으로 읽으니까 이게 가볍게 처리를 해줘야 가볍게 끝내죠.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는 약간 네. 좀 진중한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마스모토 세이토 류의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재밌게 읽으셨죠? 그럼요. 네. 제가 작가가 인터뷰한 내용을 듣고 이제 알게 됐어요. 왜 네. 나니와를 굳이 썼을까? 본인의 그 어릴 때 추억을 좀 많이 담아다 쓰기 때문에 이렇게 쓴 게 아닐까 싶네요. 맞아요. 네. 맞아요. 오사카 소년 탐정단 소개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이 5개의 그 작품 가운데 에피소드 가운데 세 번째 시노부 선생님의 맞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스포일러 버전인데 이 등장인물이 많아서 제가 지금부터 벌써 아유, 고생 걱정을 좀 하고 하시겠어요. 있습니다. 고생 시켜놓으시고서 이렇게 오사카 소년 탐정단 원래 제목 일본어 제목은 나니와 소년 탐정단. 이게 이제 맞습니다. 오사카의 그 과거 이름이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우리 뭐 한양이나 경성은 진짜 오래전에 쓰인 이름인데 네. 이 나니와는 뭐 그렇게 오래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작가가 그 자신의 그 어렸을 때 생각을 하면서 썼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관련이 있는 것 같고 네. 1988년에 일본에서 나왔고 우리는 2015년에 나온 책입니다. 맞습니다. 5편의 단편이 연작 소설로 들어가 있고요. 그 중에 세 번째 인 시노부 선생님의 맞선 그걸 오늘 스포일러 해드릴 겁니다. 맞습니다. 아직 읽지 않으신 분들도 들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 편 편하게 한 편이니까요. 그리고 또 히가시노 게이고의 팬들이시라면 벌써 다 읽으셨을 것 같고요. 맞아요. 예. 자, 그럼 시작을 해볼까요? 이제 오늘 한 편으로 끝나는 겁니다. 이거 스포일러. 그렇습니다. 네. 시노부 선생님의 맞선. 신호부 선생님이 근무하는 오지 초등학교의 교무 주임이 하루는 신호부 선생님을 조용히 부릅니다. 남자를 소개시켜 주겠다는 것이에요. 신호부 선생님은 무시하려고 하는데 교무 주임이 소개시켜 주겠다는 남자의 사진을 보자 마음이 바뀝니다. 아주 잘생겼기 때문이에요. 결국 한번 만나기로 하고 돌아서는데 복도에서 두 개구쟁이 학생 녀석들인 하라다 그리고 대페이와 마주칩니다. 그런데 이 녀석들이 아무래도 교무주임과 이 신호부 선생님과의 대화를 엿들은 것 같아요. 한편 신도 형사는 전화를 받는데 오지 초등학교의 개구쟁이 녀석들이에요. 이 개구쟁이 녀석들과 그 앞선 그 단편 때문에 알고 있었어요. 사건 때문에. 이 녀석들의 전화를 받고 있는 신도 형사의 표정이 아주 변합니다. 결국 신도 형사는 이 녀석들을 만나서 맛있는 것을 사주면서 귀중한 정보를 듣게 돼요. 그 정보란 신도 형사가 쫓아다니는 신호부 선생이 이번 주 토요일 맞선을 본다는 정보였어요. 그리고 하라다와 대페이는 자신들이 맞선 장소를 알고 있으니까 함께 몰래 가보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키지 않는다고 신도 형사는 말하지만 마음속은 아주 타들어가요. 그 주 토요일 오후 4시경에 신호부 선생과 교무주임은 호텔 라운지에서 맞선 상대를 만나게 됩니다. 상대는 혼마라는 이름의 아주 잘생긴 K공업사에 다니는 사원이었어요. 이 모습을 멀찍이서 지켜보고 있던 신도 형사와 하라다 대페이는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눕니다. 지금 앉았어요. 하라다가 메뉴로 얼굴을 가리고 있는 신도에게 알렸다. 나도 알아. 그들은 신호부와 가장 멀리 떨어진 자리에 지인을 치고 있었다. 와, 역시 잘생겼는데요? 형사님보다 훨씬 나아요. 하라다가 유들거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요 녀석, 남자는 얼굴이 다가 아니야. 근데 왜 혼자서 왔지? K공업 사장도 같이 오기로 했다면서. 저도 분명히 그렇게 들었는데 뭔가 일이 생긴 거겠죠? 그리고 하라다는 신도의 소매자락을 끌어당겼다. 형사님, 저것 좀 봐요. 선생님의 우아한 표정. 학교에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걸요. 그 말에 신도도 메뉴 너머로 슬쩍 그쪽을 살폈다. 예, 신호부 선생과 교무주임은 함께 혼마라는 남성을 호텔 라운지에서 만나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웨이터가 큰 소리로 손님 중에 혼마라는 분이 계시냐고 소리를 칩니다. 움찔하고 놀란 혼마에게 웨이터가 급한 전화가 와 있다고 말을 해요. 이 모습을 멀리에서 지켜보고 있는 신도 형사 일행은 갑자기 일어난 상황에 이제 놀라는데, 그런데 그때 갑자기 신도 형사의 주머니에서 뭔가가 삐삐 하고 울립니다. 삐삐가 울린 것이에요. 신도 형사는 공중전화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잠시 후 신도가 혼비백산에서 호텔 라운지로 뛰어들어옵니다. 큰일 났습니다. 후다닥 뛰어놓은 남자를 보고 신호부는 눈을 부릅떴다. 하얀 양복을 입고 꽤 그럴싸해 보이는 남자는 잘 보니 신도 형사였다. 신도 씨가 여긴 어떻게? 선생님, 큰일 났어요. 신도가 숨을 헉헉거리며 말했다. 지금 맞선이나 보고 있을 때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때 혼마가 들어왔다. 신호부가 그를 봤다. 사장님이 살해당했답니다. 사장님이 살해당했답니다. 혼마가 숨을 헉헉거리면서 말했다. 네? 신호부가 소리를 질렀다. 그래요. 저도 그 말을 전하려고 온 겁니다. 신도가 말했다. 근데 누구시죠, 그쪽은? 혼마가 물었다. 그러자 신도는 넥타이를 고쳐매며 혼마를 향해 섰다. 저는 오사카 부경의 신도 형사입니다. 신호부 선생님과는 친밀하게 지내고 있어요. 혼마는 잠시 말이 없더니 그렇군요. 과연 경찰은 움직임이 빠르군요. 라며 적당히 이해하는 눈치였다. 그리고 그는 신도의 뒤로 시선을 옮겼다. 뒤에 있는 하라다와 데페이에게 모두의 시선이 갔다. 신호부 선생은 왜 너희들이 여기에 있냐고 물었지만 두 아이들은 어물거린다. 혼마는 자신의 차로 함께 회사로 들어가자고 해서 모두 함께 차를 타고 K공업사로 향한다. 예, 그 공업사에 가니까 공장 안에서 모토야 사장은 스패너로 머리 뒤를 세게 맞아서 죽었다고 해요. 경비는 사장이 공장에 온 시간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2시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호부 선생과 맞선을 보기로 한 혼마의 증언에 의하면 사장과 3시에 공장 사무실에서 만나서 함께 호텔로 가기로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3시가 돼도 사무실에 사장이 오지 않자 혹시 공장에 계신가 해서 가봤더니 그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장은 혼마에게 먼저 호텔로 가라고 하고 자신은 조금 있다 따라가겠다고 했다는 것이에요. 즉 모토야마 사장은 3시 넘어서까지는 살아 있었다는 것이에요. 형사들은 모토야마 사장의 아들인 이 회사 전무 다케오를 만납니다. 태도가 아주 거만한 친구였어요.
다케오의 옆에는 다나베라는 공장장도 함께 있었어요. 다나베 공장장은 사장 아들인 다케오의 오른팔이었어요. 다케오는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만난 혼마가 유력한 용의자가 되어야 한다는 투로 말을 합니다. 혼마가 회사를 가로챌 속셈인 것이라고 덧붙여요. 그리고 하청업자 놈들도 아버지를 죽일 이유가 있다고 말을 해요. 불황 때문에 일이 끊긴 하청업자가 상당히 많고 그들이 앙심을 품고 아버지를 죽였을지도 모른다고 말을 해요. 형사들은 모토야마 사장의 아들인 다케오의 3시 이후의 알리바이를 물어요. 다케오는 마작방에 있었다고 말을 하고 알리바이가 있는 걸로 판명이 됩니다. 옆방에서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혼마로부터 들어서 알게 된 시노부 선생은 왜 사장이 혼마와 맞선 자리에 나가기 전에 공장에 들렀는지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일반적이지 않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 두 사람을 도무라라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하청업자였어요. 형사들은 하청업자들도 조사를 하게 되는데 하청업자 도무라도 3시 이후에 알리바이가 있었어요. 이발소에 있었어요. 이렇게 관련자들의 사정 청취가 있은 후 혼마는 시노부 선생을 집에 차로 데려다 줍니다. 차 안에서 혼마는 사장님이 헤어지기 전에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에요. 오늘 비가 내리는데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지는 법이라고 오늘 맞선 보는 날 비가 오는 것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라면서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한편 사건을 조사하는 형사들의 레이더에 K공업사 경리부 유리코라는 경리 직원이 포착됩니다. 유리코가 1,000만 엔에 달하는 회사 돈을 횡령했다는 것이에요. 형사들이 그녀를 찾아가서 신문을 하는데 그녀는 희한한 담배를 피웁니다. 플레이어라는 이름의 외국 담배였어요. 흔치 않은 담배였어요. 일단 형사들이 횡령건에 대해서 추궁하자 자신이 저지른 것이 맞다고 인정은 하지만 그 배경에는 사장 아들인 다케오가 시켜서 한 일이라고 말을 해요. 자신은 5%의 수수료만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유리코는 아마도 사장도 자신의 아들이 이런 짓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도 말합니다. 이런 증언을 듣자 형사들은 아마도 아들이 아버지를 스패너로 때려 죽인 것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들에게는 3시 이후에 알리바이가 있었어요. 그러자 형사들은 혹시 사장 아들과 혼마가 공범일 수도 있다는 시나리오를 내놓습니다. 사장은 사실은 3시 이후가 아니라 3시 이전에 죽었는데 혼마가 사장 아들 다케오의 부탁으로 3시 이후에도 자신과 만났다고 위증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 놀라운 소식이 전해집니다. 사장을 죽인 스패너에 묻은 피를 닦은 천으로 보이는 것이 발견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천이 발견된 곳은 혼마의 책상 서랍 안이었어요. 놀란 신호부 선생이 그건 거짓말이라고 하자 신도 형사는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절대로 모르는 남자와 맞선 같은 것은 보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혼마는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틈을 타서 신호부 선생에게 몰래 무언가를 건넵니다. 그것은 수첩 크기의 명함 케이스였어요. 그리고 신호부 선생에게 이 명함 케이스를 하청업자인 도무라 씨에게 건네주라고 몰래 속삭입니다. 신호부 선생이 왜 이걸 건네주라고 하냐면서 묻자 혼마는 설명할 시간이 없다고 말하고 형사들에게 둘러싸입니다. 신도 형사가 혼마의 책상 서랍에서 발견된 피 묻은 천에 대해서 혼마를 다그치자 신호부 선생은 이건 범인이 덫을 놓은 것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형사과장도 신호부 선생의 말과 혼마의 말이 맞다고 동의를 합니다. 서랍이 반쯤 열려 있었고 보란 듯이 피 묻은 천이 서랍 바깥쪽으로 나와 있었다는 것이에요. 아마도 누군가 혼마를 범인으로 몰아가려고 꾸민 것 같다고 말을 합니다. 이런 일련의 일들로 모든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특별히 혐의가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리바이가 있다는 것이 문제였어요. 그러자 한 형사가 어떻게 살인이 벌어진 날에는 비도 왔는데 다들 집에 안 있고 밖에 나가서 알리바이를 만들었는지 이상하기도 하다고 지나가는 말을 해요.
이 말을 들은 신호부 선생은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갑자기 사장이 살해된 공장 안으로 달려갑니다. 갑작스런 신호부 선생의 행동에 형사들도 놀라면서 함께 따라가요. 공장 안에서 신호부 선생은 역시 생각한 대로라며 형사들에게 설명합니다. 어제 사장이 죽었을 당시의 비가 온 시간에 대해서 놀라운 이야기를 해줘요. 어제 비가 온 시간은 3시 이후였는데 사장은 공장 안에 있었기 때문에 바깥에 비가 내리는 상황을 몰랐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장이 혼마에게 비가 온 다음에 땅이 굳어지는 법이라고 말했다는데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비가 온지도 모르는 사장이 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혼마가 무언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 혼마가 사장이 죽은 시간을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냅니다. 사장은 3시 이후에 죽은 것이 아니라 3시 이전에 죽었어요. 혼마가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신호부 선생은 혼마가 거짓말을 한 이유도 알 것 같다고 얘기를 해요. 그 이유를 밝히기 위해서 형사들과 함께 신호부 선생이 하청업자인 도무라를 찾아갑니다. 도무라에게 신호부 선생은 혼마가 전해준 명함 케이스를 보여줍니다. 혼마가 왜 사장이 죽은 시간을 거짓말을 했으며 도무라에게 명함 케이스를 전해주라고 했는지의 전모가 밝혀집니다. 진실은 이랬어요. 혼마는 선보기로 한 토요일 3시에 선보기로 한 약속 시간이 4시였고 토요일 그 3시에 사장을 사무실에서 만나서 함께 가기로 했는데 사장이 사무실에 오지 않자 공장으로 가봐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장은 공장에서 죽어 있었어요. 그런데 죽은 사장 옆에는 하청업자 도무라의 명함 케이스가 놓여 있었습니다. 혼마는 범인이 도무라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명함 케이스를 들고 나옵니다. 그리고 명함 케이스를 도무라에게 전해주면 자수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혼마는 아주 착한 하청업자인 도무라가 경찰에 붙잡히기 전에 자수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으로 사장을 3시 이후에 만났다고 한 것이었어요. 사실 사장은 3시 이전에 이미 죽어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하청업자인 도무라가 범인이 아니었어요. 혼마가 잘못 알고 자신이 일을 꾸민 것이었어요. 도무라는 자신의 담배 케이스를 얼마 전에 잃어버렸어요. 결국 형사들은 도무라가 이 담배 케이스가 아니고 명함 케이스인데 명함 케이스를 잃어버린 곳을 찾아냅니다. 그곳은 경리부였어요. 경리부의 유리코가 도무라의 명함 케이스를 몰래 훔친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명함 케이스를 공장장인 다나베에게 건넨 것입니다. 그리고 다나베는 사장을 죽이고 나서 하청업자인 도무라를 범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명함 케이스를 놓고 나온 것이었어요. 이런 사실을 알아낸 형사들은 공장장인 다나베를 추궁합니다. 다나베는 2시에서 3시 사이에는 알리바이가 없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도 찾아냅니다. 다나베의 차 안에서 특이한 담배 꽁초가 발견된 것입니다. 플레이어라는 특이한 외국 담배였어요. 경리부의 유리코가 피우는 담배이기도 했습니다. 형사들은 왜 이 담배 꽁초가 다나베의 차 안에 있는지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며 다나베를 연행합니다. 공장장인 다나베가 사장을 죽인 이유가 밝혀집니다. 지난 1년 동안 공장장인 다나베와 경리부의 유리코가 600만 엔을 횡령을 했어요. 그리고 사장 아들인 다케오도 400만 엔을 횡령했습니다. 사장이 자신의 아들이 회사 돈을 횡령한 것을 알고도 추궁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공장장 다나베와 경리부의 유리코가 횡령에 합세하면서 벌어진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사장이 회사 돈에 손을 대고 있는 사람이 아들만이 아니라 다나베와 유리코도 돈을 횡령한다는 사실을 눈치채자 이 사실을 알게 된 두 사람은 사장을 살해할 계획을 세운 것이었어요. 그리고 살인죄를 덮어 씌우기 위해 유리코가 하청업자 도무라의 명함 케이스를 훔쳐서 살해 현장에 놔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상황이 정리가 되었고, 마지막으로 사장의 장례식장에 다들 모여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눕니다. 저도 공을 세웠잖아요. 신도 형사가 코를 벌렁거리면서 말했다. 유리코의 방에서 그 담배를 슬쩍 해온 사람이 저 아닙니까? 다나베에게 들이댄 담배꽁초가 사실 신도가 슬쩍 해온 것이었다. 그건 한마디로 도박이었지. 다나베가 모른다고 딱 잡았다면 그만이었으니까. 의외로 소심한 남자라 다행이었어. 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이번 사건의 주역은 신호부 선생님입니다. 어찌나 직감이 뛰어나신지 형사하셔도 되겠어요. 형사과장이 추어 올리자 신호부가 쑥스러워하는 표정을 지었다. 이거 정말 신호부 선생님 덕분에 사건을 해결했습니다. 혼마는 진심으로 그렇게 말했다. 옆에서 하청업자 도무라도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을 오해하는 바람에 사건이 복잡해졌는데 그걸 신호부 선생님이 잘 풀어주었다고 덧붙였다. 다들 왜 이러냐고 신호부 선생이 쑥스러워하자 혼마가 한술 더 뜬다. 저 공치사가 아닙니다. 정말로 감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해 봤는데요. 이 정도 활력과 재기를 겸부한 신호부 선생님이야말로 K공업의 재건에 전념하려고 하는 제에게 꼭 필요한 분인 것 같습니다. 저 어떠세요? 저와 진지하게 교제해보지 않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신호부는 싫지 않은 듯했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혼마의 착한 인간성에 대해 충분히 알았기 때문일 것이다. 아니죠. 그건 안 돼요. 신도 형사가 두 사람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면서 말했다. 혼마 씨는 지금 여자를 생각할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회사의 재건이 우선이죠. 그래요. 그래서 더욱이 그녀가 필요한 거죠. 근데 신도 씨와는 상관없는 일일 텐데요. 상관이 없다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합니까? 나와 선생님은요, 오래전부터 아는 사이라고요. 네, 근데 그건 그쪽 생각이고요. 뭐요? 그쪽이야말로 느닷없이 튀어나온 주제에 저 선택권은 저한테 있습니다. 맞선을 본 사람은 저니까요. 그 무효예요. 사장님이 살해됐지 않습니까? 아니, 그 일과 이 일은 별개죠. 두 사람이 입씨름에 열을 올리자 사장 조문객들이 무슨 일인가 하고 모여들었다. 그 틈을 타 형사과장과 신호부는 재빨리 그 자리에서 빠져나왔다. 사건 이후가 더 재밌게 됐다면서 신호부가 웃으며 어깨를 으쓱했다. 하여간 남자들이란 초등학생이랑 똑같다니까요. 하고 형사과장이 말했다. 신도와 혼마의 입씨름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소설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네. 재밌네요. 재밌게 아주 예, 구성돼 있죠. 네. 네. 그리고 신호부 선생님이 대단한 능력을 갖추셨네요. 그쵸? 형사해도 될, 네. 이런 게 어떤 포인트 요소가 돼서 예, 후속작까지 더 나오게 된 것이 아닌가 그런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